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 경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오늘은 실물 경제 중에 뒤에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지역 경제는 크게 네 가지로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물 경제, 그리고 고용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해당되는 일자리 경제, 그리고 금융, 재정 부문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나머지 거래 부문에 관한 시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난 시간에는 총산출과 지역 내 총생산, 지역 총소득, 그래서 생산과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물 경제 부문에서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지출 부문, 그러니까 여기가 공급이라 그러면 이쪽이 수요가 되겠는데, 요 지출 부문을 소비, 투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일자리 경제에서는 이제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데, 실물 경제에서도 1인당 얼마씩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는지, 그것도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요 사람을 다루기 전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실물 부문을 연구를 하는 이유가 과거를 아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을 하는 부분이 경기 변동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요 지출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전체를 실물 부분을 종합을 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보시게 되면 해당 부분을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지출 구조를 개략적으로 좀 개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출 구조 중에 소비 구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출 구조 중에 인천의 투자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1인당 경제지표, 경기변동, 그 다음에 요약 순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우리 기업으로 치면 매출액에서 원가 들어간 부분을 뺀 나머지가 이제 부가가치가 되겠죠. 그 부가가치가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지역 내 총생산은 산업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을 갖고 산업구조를 알게 되는데, 지역 내에서 총생산이 되면 그 생산된 게 지역 내에서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이거는 같은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 생산, 지출, 소득이 같아진다고 그래서 보통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삼면 등가의 원칙 또는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인천은 전국에서 보면은 지역 내 총생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GRDP라고 얘기하죠. GRDP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17개 시도 중에 요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7등, 8개 광역시 중에서는 3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중상 정도,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이런 지출을 갖는데, 이 지출 구조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경제 시간이 있죠. 그때 또 대학교 때 경제 원론을 배웠으면 아마 이런 식을 많이 봤을 거예요. y equal c 플러스 i x 마이너스 m 해갖고 이런 식을 많이 봤을 텐데, 경제 원론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소비와 투자를 더한 거에다가 경상수지,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를 더한 것과 같다, 이런 표를 많이 보는데, 이 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은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인데, 요게 지출인데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수출입 대신에 제가 이출, 이입을 썼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밖으로 나가는 거는 수출을 포함해서 이출이라고 합니다.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수입을 포함해서 이입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역으로만 치면 이출입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경상수지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이 이출이 많고 이입이 적다고 하면 마치 경상수지 흑자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생산 이퀄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인데 이거는 소비하고 투자로 이루어진다. 또 이출입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비는 써서 없어지는 게 소비죠. 써서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투자는 똑같이 지출이 되어서 쓰는 건데, 소비는 써서 없어지는 거고, 투자는 썼는데 모양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사는 데다가 쓰면 그 기계가 남잖아요. 근데 먹는 데 쓰면 먹은 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소비는 현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런데 기계를 산달지, 물건을 사둔달지, 뭐 어디 가서 배워서 지식을 쌓아놓는달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 단위가 있을 때, 지역 경제를 포함해서 경제 단위가 있을 때, 현재를 열심히 사는 방법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데는 미래를 준비를 많이 하는 데라고 할 수 있고, 소비를 많이 하는 거는 현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게 행복할까요? 현재를 위해서 많이 쓰는 게 행복할까요?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지금 못 살고 있다면 지금은 못 살더라도 앞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살게끔 됐는데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안 쓴다. 그건 또 좀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건 경제 정도 상황,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제 구성원들의 바람,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소비, 써서, 현재를 위해서 써서 없애는 소비는 민간이 쓰는 것과 정부가 쓰는 걸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인천의 시민들이 쓰는 것과 인천시, 우리 경제청을 포함해서 시가 쓰는 거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써서 없어진다는 의미로 해서 소비를 최종 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경제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보다가 최종 소비 지출 그러면 우리 보통 말하는 소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미래를 위한 소비인 투자. 투자는 세 가지예요. 집을 짓거나 거기에다가 설비를 들여다 놓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머리에다가 쌓아놓는 거. 그래서 집을 짓는 거는 건설, 그래서 살기 위한 집도 있고, 가령 체육관 같은 거를,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하수도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도로 같은 거 다 건설에 들어가고요. 설비는 기계, 자동차, 인천에 많은 항공기, 이런 게 다 이제 설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또는 기술 개발해갖고 머리에 쌓아놓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이상한 얘기인데,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지식은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걸까요? 인간회계라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렇게 길게 안 잡아줘요. 길게 잡으면 한 8년 정도. 박사, 석사에서부터 해갖고 한 3년을 더 하는데, 3년 이상 5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오래 안 잡아요. 박사는 굉장히 전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바뀌어요. 공부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래서 기계 잡아주면 한 5년 정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크게 계속 더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식 생산물 이것도 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팔기 위해서 미리 사놓는 거
그거 물론 재고지만 못 팔아서 남은 거 그것도 재고예요. 이것도 다 투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된 거는 자본을 형성을 한다고 그래서 총 자본 형성이라고 하고, 요거는 보이는데 요거는 보이는데 요거는 안 보이죠. 요 보이는 거는 총 고정자본 형성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그래서 투자는 어디 가서 총자본 형성 또는 총 고정자본 형성 그러면 투자에 관한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말씀드렸고, 이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출은 수출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나가서 국내에 있지만 우리 지역으로 나가는 거, 여기에 반출이 되는 요거까지 포함한 게 이출. 이입은 반대로 수입에다가 여기에 반입도한 거를 수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으로 환산을 해서 보면 인천은 지역에 대한 지역 생산, 지역 내 총생산이 88조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걸 100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소비, 써서 없어지는데 없어진 거와 남는 거 다 합쳐서 소비가 전체 70% 정도 돼요. 투자가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더하면 3이 남잖아요. 103이 되잖아요. 103.87, 103.9 되잖아요. 여기 3.9만큼은 외부에서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은 무역으로, 한 나라 무역으로 치면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지요. 그래서 돈은 나가고 물건이 들어와 갖고 소비나 투자에 쓰인 거예요. 어디에다가 쓰였는지는 이거 상태로는 모르고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요 소비 지출이,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는데, 소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있어요. 민간 소비는 거의 대부분 가계 소비예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 중에 70 중에 53이 민간 소비인데 정부 소비가 17 정도 돼요. 53 중에 51.5. 그러니까 한 96, 7%가 가계 소비예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의 대부분은 가계 소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천의 소비를 분석을 한다, 민간 소비를 분석한다 그럴 때는 가계 소비고요. 또 용어가 좀 다른데 개인과 가계를 구분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소비가 있는데, 정부 소비는 우리 정부 부문을 6개 부문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우리 예산을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지출하면 인천 GRDP에 얼마만큼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100억을 방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인천에 100억을 도와주는 건가요? 100억을 지출하면 여기에 100억이 들어갑니다.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도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지출이 한번 잡히고요. 나가갖고 물건을 사겠죠? 물건이든지 서비스를 사겠죠? 그러면 서비스의 부가가치만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은 보통 100을 사면 40 정도 부가가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의 그 다음 효과는, 우선 1차적인 재정 지출 효과가 있고 그 다음 생산 유발 효과는 그 40만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정부가 지출하는 것도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를 통해서 된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형성인데, 투자인데, 인천이 100을 지출을 하면 30은 투자가 되는데, 그 중에 건설, 설비, 지식생산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된다. 그래서 인천의 지출 구조를 보면 대체로 100을 지출하면 70 정도가 현재 써서 없어지고 30 정도는 투자가 된다. 만약에 쓰다가 모자라는 게 있으면 역외에서 들여와서 쓴다. 요게 이제 지출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추이를 대강 보면 인천은 민간 소비가 전국, 점선은 전국이고 실선은 인천이에요. 대체로 보면 전국보다 소비 비중이 높아요. 인천이 소비 비중이 높아요. 그럼 소비 비중이 높으면 투자 비중은 작겠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천의 투자 비중은
전국의 소비 비중, 투자 비중보다 늘 거의 대부분이 높아왔어요. 그리고 소비도 높고 투자도 높아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밖에서 이만큼을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인천에 대대적으로 지은다고 뭐 시멘트, 철근, 뭐 기자재도 들여오잖아요. 그만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95년서부터 지금까지를 쭉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간에 이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걸 갖고 투자와 민간 소비에다가 쓰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인천의 지출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잡아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지출 중에 써서 없어지는 부분,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인천의 소비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인천 사람들은 소비를 뭐 어떻게 하고 있다. 혼자 나는 100을 쓰고 있습니다 해봐야 그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어떤 데다가 얼마를 쓰고 있는데 옆에 동네보다 내가 많이 쓰고 있다. 어떤 거는 내가 훨씬 적게 쓰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인천의 소비인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천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궁금한가요? 네. 이거는 인천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앞으로 인천의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계 소비는 아까 말씀드렸대로 소비의 대부분은 가계 소비인데, 가계 소비는 통계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형태별 소비, 그 다음에 목적별 소비, 지역별 소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형태별 소비를 보면 주요 시도하고 비교를 했어요. 전국 우선 보고 서울, 부산, 대구, 경기와 인천을 비교한 겁니다. 형태를 어떻게 나눴냐? 내구재는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쓰는 거예요. 백색 가전, 가구, 집기 뭐 이런 거. 뭐 책상 한 번 쓰면, 책상 우리 시에서 내용 연습 몇 년 잡아요? 목재로 된 거는 보통 세법상 8년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금속이 된 게 10년, 15년,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5년 뭐 이렇게 쓰고, 컴퓨터 같은 거는 요새는 아마 5년으로 알고 있는 걸 아는데, 어디는 줄여서 4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 이런 거를 주로 사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거하고 서비스를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이제 가정을 이룰 때 보면 처음에는 물건 사기가 바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애들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음악회도 다니고 미술관도 가고 하면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 물건을 사는 때가 있다가 그 다음에 서비스를 사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혼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물건 사는 게 재밌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니야, 그거는 물건 사는 거는 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집에 쌓이는 거지, 내가 즐거운 거는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면서 즐기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 사람들의 생활을 보자고요. 우선 요 C-B 요거는 서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 인천 사람들이 늘 서울 사람들이랑 비교하죠. 조금 봐주면 경기랑 비교하고, 인천 사람들은 저 부산이나 대구 갈 때 우리 시골 간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언짢겠지만 그 우리가 비교를 하면 서울이랑 비교를 하는데,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 100원을 쓰면 서울 사람들은 가구나 집 이런 거를 사는, 내구재를 사는데 8원 50전을 써요. 그런데 인천 사람들은 12원 40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 내구재를 많이 사요? 우리 살면서 보면
이사 갈 때, 특히 새로 아파트 들어갈 때, 이게 인천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00 중에 3.9가 아니에요. 8.5에다가 거기에 3.9예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 사람들의 한 40%를 더 사요. 인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천 사람들의 생활이 가구 사고 가전제품 사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빡빡하게 사느냐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준내구재 한 3년 정도 쓰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비내구재 바로 써서 한 1년 이내에 없어지는 것들, 이래 보면 다 서울 사람보다 물건 사는데 이렇게 많이 써요. 3%, 4%에다가 5%, 7%, 8%. 이 정도를 훨씬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즐기고 사는데 7.5%가 서울 사람보다 적게 쓰는데, 서울 사람들 64 쓸 때 우리는 57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고 즐기고 느끼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인천에서 어떤 기본적인 이제 소득 같은 거, 삶을 유지를 해서 조금 키워놓은 다음에 서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천에 모였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당연하지요. 그런데 인천이 최종 정착지다, 서울 가서 번 다음에 고향에 와서 편하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멋있게 살겠다 싶으면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될 그런 거죠. 이게 소비의 한 단면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거는 목적별 소비라고 그래갖고 우리 가계부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정리한 거예요. 12개 비목이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서울, 전국, 부산, 대구, 경기하고 비교를 했는데 제가 임의로 분류를 했어요. 가계부 비목을 비교적 돌아다니면서 쓰는 비목, 이걸 이동형 비목이라고 해서 여기다 모아놓고, 비교적 앉아서 쓰는 비목을 정주형 비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더 쓰냐는 거를 한번 보기 위한 거죠. 이렇게 봤더니 인천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쓰는데 서울 사람이 34를 쓸 때 인천 사람들은 42를 써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쓰는 데가 한 7.6%가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짠하다 싶은 게 뭐냐면 교통비. 인천의 평균 교통비는 지수로 보면 교통비는 서울보다 약간 싸요. 그런데 약간 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에서 나가는 돈은 서울이 100을 쓸 때 8.4를 교통비로 써요. 그래도 꽤 많이 쓰는 편이죠. 인천은 13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4.6이니까 서울 사람들의 1.5배 정도를 쓰는 거죠. 얼마나 돌아다니게. 인천 사람들은 돌아다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중에 5% 정도를 서울 사람보다 더 교통비에 쓰고 나니까 쓸 돈이 5%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좀 짠하다라는 말씀이고, 미래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다 참을 수 있겠는데,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서울 사람들이 100을 쓸 때 7.4를 애들 가르치는 데 써요. 이거는 그냥 우리 전체 통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비는 사교육, 공교육 가릴 거 없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서울 사람 7.4를 쓸 때 인천 사람들은 4.2를 써요. 그래서 3.2를 적게 쓰는데 3.2면 7.4에 거의 절반 정도 되잖아요. 서울 사람보다 돈을 적게 쓰는데 우리 인천 애들이 어떻게 서울대, 연고대니 뭐 해갖고 그 좋은 학교를 가냐고요. 지금 가고 있는 거 인천 애들이 장한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딱히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데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인천 사람들의 기질이 있잖아요. 대드는 기질이. 그걸로 해서 버팅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적은 거는 앞으로 미래의 인천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에 대한 지출이 적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각 가정에서도, 그리고 뭐 말로는 그래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나이가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에 교육에 너무 돈을 많이 들이면 자기 스스로 노년에 가서 쓸 돈이 없어진다고 그래갖고 교육에 과잉 투자하는 거를 말리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이 숫자로 보면 인천은 더 줄이는 게 마땅하다 싶은 거예요. 다른 인천과 비교되는 다른 시도, 전국 다 인천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 애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게 소비 구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소비 구조의 또 다른 한면은 어디에서 돈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소비를 하게 되면 쓰는 방법이, 현금을 쓰는 방법도 물론 있죠. 현금 아니면 카드, 아니면 계좌이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소비하는데 계좌이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제가 풀빵을 사고 계좌이체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카드를 써요. 근데 이 통계는 3개 대형 카드 사건을, 아주 대표적인 대형 카드 사건을 종합을 해갖고 어디서 썼느냐를 소위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받은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 걸 받았느냐를 갖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천 사람이 어디 가서 썼느냐를 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2010년, 12년, 14년, 좀 오래된 얘기죠? 그때 52%, 53%. 그러니까 100원을 쓰면 그 53원을 나가서 쓰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안 나가던데, 좀 과장된 통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쓰레기 버리는 날 무슨 얘기예요? 네? 저희 집은 수요일인데, 수요일마다 이렇게 아파트 앞에 나가면 한 두 채, 세 채만큼 박스가 쌓여 있어요. 이게 전화 걸고 뭐 인터넷 주문해 갖고 온 거잖아요. 이건 다 서울로 잡혀요. 서울 소비로 잡혀요. 카드지만. 왜? 돈이 서울로 가고 그 물건을 설사 인천에서 사서 다시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서울로 간다고요. 지하철을 타도 1호선을 타면 서울로 가버려요. 인천 1호선이나 2호선을 타야 인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카드를 써도. 그래서 이 전환이 뭐 이런 게 다 이제 쇼핑 이런 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인천의 소비가 소비가 우리가 88조 쓰는데 절반 정도가 가계 소비면 한 44, 5조 정도가 카드로 이제 돈을 쓰는데, 그 중에 전국 평균하고 차이가 지금 10%가 가깝게 차이가 나니까 1%만 줄여도 4천억, 5천억이잖아요. 4천억, 5천억이면 인천에 있는 애들 밥 먹이는 값이에요. 10%는 다 줄이는 것도 아니고 1%만. 그러니까 우리 인천 시민들이 똑같이 돈을 쓰더라도 조금 신경을 쓰면 인천 경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속상한 거는 인천 사람들은 각 지역에 가서 돈을 열심히 써줬는데 외지 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돈을 얼마 썼느냐, 인천 사람이 인천의 가맹점이 받은 카드가 어디 거주자가 와서 쓴 거냐고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거는 25%밖에 안 돼요. 100원어치를 팔면 25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25가 되게 뭘 것 같아요? 주유소,
지나가는 사람. 요즘엔 또 이음카드가 있어갖고 인천에 와서 사면 훨씬 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가능하면 인천에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면세점. 면세점은 전국 각지에서 비행기 타러 오면서 거기서 쓰잖아요. 거기서 쓰면 인천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인천에서 봤는데. 그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는 이제 그 다음 문제야. 그래서 들어오는 게 이거 25예요. 서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53이 들어와요. 서울 사람들이 나가서 쓰는 거는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역전이 되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냐. 이게 너무 오래된 숫자인데 지금은 어떠냐. 이 숫자를 제가 처음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받아갖고 발표를 했는데 이 카드 회사들이 뒤집혔어요. 자기네 통계가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내놓는 거예요. 돈을 줘야 통계 주겠다고. 그래서 그동안 못 구했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시의회에서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갖고 작년에 한 게 그 소비 행태 개선 연구회라는 거를 시의회가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인천연구원에 주고 통계를 받아다가 좀 최근 거를 좀 분석을 해봐달라 해갖고 연구원이 통계를 받아서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2014년서부터 2018년까지를 2019년에 조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인천 시민들이 요거는 세 군데를 다 못하고 돈이 작으니까 인천에 주거래 은행이 있는 그 은행에 관련된 카드 회사 거를 받아다 썼더니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커서 표면으로서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절반 이상을 쓰는 거는 똑같아. 지금 50.3에서 50.9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약간.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이 오는 거, 인천에 와서 쓰는 거 24에서 24.8 약간 늘어났어요. 우리가 나가서 쓰는 것 중에 보면 서울이 31, 경기가 이렇게. 근데 우리 생활권에 보면 경기가 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 가서 많이 쓴다는 얘기죠. 들어오는 것도 서울 사람 많이 썼으면 서울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경기도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거는 뭐냐? 돈을 쓰러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는 길도 있지만 이 네트 이게 다 길인데 길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가 돈을 쓰는 길이에요. 이 길이 빨대. 그런데 경쟁력이 강한 데다가 꼽아놓으면 우리가 빨려나가요. 우리 소비가 빨려나가. 그러니까 빨대가 서울로 꼽혀 있으면 서울로 빨려나가는데 경쟁력이 경기보다는 우리가 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경기 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기로도 많이 가는데 경기에서 그러니까 서울과의 경쟁력 격차.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뜻하는 건 뭐냐면 지금 GTX 지금 연구 한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생기면 인천의 소비가 길을 따라서 후루룩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기 전에 이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죠. 훨씬 싸게, 훨씬 선택의 가능성이 넓게, 훨씬 편하게, 보기 좋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놓고 이걸 뚫어야 나갈 사람이 덜 나가고 이쪽에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보다는 인천이 가격이 싸요.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인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력을 미리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제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16년에 역외 이익이 여기에서 들어온 유입이 2016년만 다른 때보다
5% 정도가 높아요. 왜 그랬을까요? 2016년에? 2016년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아시안 게임. 2014년입니다. 예? 2014년. 그래, 2016년에.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규모 행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인천에 왜 각국에 이렇게 모양 만들어 갖고 이렇게 들어오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순천에서 하는 식의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런 행사들도 이게 소비의 유입을 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민간 소비였어요. 이제는 정부 소비를 보는 거예요. 정부 소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지출이에요. 예산 지출인데 우리가 정부 소비를 여기서 보는 거는 우리 인천시가 예산을 어떻게 쓴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데와 어떻게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를 여기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쭉 보니까 그냥 퍼센테이지를 본 거예요. 전국은 일반 행정이 23%를 쓰고 공공안전에 7%, 경제 9%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인천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경제에는 4.0%를 쓰고 있어 갖고 경제 부문의 예산 순위가 17개 시도 중에 13등이에요. 광역시 중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빼고는 여기 이런 정도예요. 반면에 교육 오락 문화 17개 시도 중에 12위, 지역개발에는 1등이에요. 우리가 복지환경 여기에 전국 2등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개발은 이게 자체가 규모가 작은 데 비해서 복지에는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2등이에요. 부산을 빼고서 그러니까 부산 빼면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인천이 복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경제나 교육, 오락문화 쪽에는 돈을 좀 아끼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추이로 봤어요.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추이로 해오고 있느냐. 노란 게 보건복지예요. 인천은 보건복지가 높기도 하고 전국에 비해서 높기도 하고 높아가는 추세에 있으면서도 전국과의 격차가 이만큼이 높아요. 6%에서 8% 사이, 7% 정도가 그러니까 전국이 여기에다가 30에서 이런 정도 쓰고 있으면 인천은 그거에 7% 정도를 더 쓰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가.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고, 반면에 경제 부분에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거의 5, 6% 정도로 적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할 일이 뭐가 중요하냐를 생각을 할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정부는 모름지기 복지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요즘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제가 최고지 무슨 복지 갖고 맨날 나눠주는 돈 갖고 그러냐고 경제 쪽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은 지금 현재 인천 정부는 복지 지향적인 정부구나 라는 거를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복지 지향적인 것과 경제 지향적인 거에 어떤 정부의 차이는 이해를 하시겠죠.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요쯤 돼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게 많아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인천 사람들이 역외 소비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거 어떻게 낮출 방법 없어요? 이 얘기. 두 번째는 인천권은 수도권 규제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적은데 인천의 정부 지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때요? 만약에 낮다면 그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거 대답을 위해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왜 인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많이 쓰느냐? 왜 밖에 나가느냐? 이거는 통계가 5년마다 나오는 통계예요. 수도권의 통근통합 통계라는 건데 2010년에 나온 통계가 있고 2015년에 그 다음에 20년 통계가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내후년 뭐 이쯤 돼서 나오겠죠.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2010년도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인천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80%였어요. 79.4. 그랬던 게 2015년에는 인천에서 일어나갖고 인천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75%예요. 5년 동안에 5%가 줄었어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겠느냐? 이게 도로망이에요. 도로망이 되니까 인천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일 수 있어요. 도로망이 좋으니까 밖에서 살아도 될 사람이 인천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는 거니까. 교통편이 좋고 싸고 그러니까 인천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근 통계로 2015년 통계로 보면 인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166만 5천 명이 학교 가거나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잡혀있는 통계는 거의 대부분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학교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다 출근하는 사람으로 봐도 별 통계 해석에 차이가 없어요. 그 166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밖으로 41만 5천 명이 나가요. 12만 5천, 120만 5천 명 남고 밖으로 41만 5천 명이 나가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19만 5천 명이 들어와요. 서울, 경기에서 19만 5천 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트로 22만 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160만 중에 22만 명이 그러니까 거의 4명 꼴로 막 4명이 1명이 나가고 8명이 1명이 들어와갖고 8명이 1명 정도가 아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이 4명이 1명 나간 사람들이 밖에서 쓰잖아요. 이 들어온 사람들이 좀 많이 써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잘 안 쓰네. 나간 사람들은 많이 쓰고 참 속상한 일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게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천의 정주성, 편의성, 거주성, 이동성을 높여주어야 그래야 같은 값에 뭐 서울로 출퇴근하더라도 인천에서 쓰고 출퇴근을 하고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인천에서 쓰고야 퇴근하게끔 해줘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밖으로 몰리는 거는 안 좋죠. 그러니까 인천의 산업이 적으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 이게 어떤 대책이 있느냐? 정말 종합적인 산업, 경제, 종합적인 대책이 교육, 의료, 사회, 문화 이게 다 같이 합쳐지기 전에 굉장히 힘든 일이고 문제는 GTX다. 2020년 통계가 나오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서 알지만 79%가 75%로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더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정부 소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천이 전국에 비해서 어떠냐? 그러니까 인천의 정부 지출이 얼마만큼이래야 적당한 거냐? 우선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이 요쯤 돼요. 4.8, 4.7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인천의 인구 비중은 5.7 요 정도 돼요. 그런데 정부 소비, 정부 지출, 예산 비중을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아. 인천이 얼마나 버느냐만큼 인천이 예산을 쓰는 거예요. 왜? 중앙정부가 돈을 줄 때 GRDP 보고 주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GRDP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인구는 많은데 GRDP가 적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정부 소비가, 인천 사람들 평균 소비가 4% 5%예요. 그래서 이거 400만 원, 500만 원 수준이에요. 전국 평균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85%, 87% 수준이에요. 물론 2017년, 18년 와서 이 숫자가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할 말이 있죠. 그래도 옛날보다는 우리가 좀 힘 좀 썼어. 그런데 아직 배고픈 거예요. 인천 사람들은. 한참 모자란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이 애쓰셔야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받아와야 이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5.7% 수준은 가야 되겠습니다. 평균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정부 관련 소비는 인천이 작다. 그 이유는 적게 받아서 그렇다. 적게 줘서 그렇다. 왜 적게 줬느냐?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만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 공무원들이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이유지요. 자, 지금까지 해서 인천의 소비 구조를 정부 소비, 또 민간 소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쉬었다가 투자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출 구조, 지출 중에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소비가 현재를 위한 지출이라고 하면 투자는 이제 미래를 위한 지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 총생산은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과 당연히 같지요. 그걸 100이라고 할 때 소비 지출이 말씀드린 대로 70이고 투자가 30 정도가 됩니다. 33.4 정도가 되는데, 이 투자를 100이라고 쳤을 때 종류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100이라고 쳤을 때 건설 투자가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에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30 정도 되고, 나머지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가 17, 그리고 재고 4, 뭐 이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나누면 여기가 50, 30, 뭐 한 15, 뭐 이런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건설 투자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거용, 그러니까 집, 아파트 뭐 이런 거. 인천은 주거용 투자가 그동안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경제자유구역 세 군데 집진 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거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도심 개발한이라고 지금 뭐 미추홀이다 뭐 엄청나게 지금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은 우리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시안 게임을 한달치, 그 다음에 이런 건물들이고, 그 다음에 토목은 주로 우리가 SOC 사회 간접자본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부가가치를 내는데 소위 GRDP를 늘리는데 가장 기여하는 게 어떤 거겠냐 하는 거죠. 공장용 건물 당연히 기여를 하겠죠. SOC, 그런데 아파트, 이거는 건설 투자긴 한데,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거긴 한데 실제로 쓰면 거의 쓴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다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비주거용 건물이나 특히 토목에 투자가 많은 게 좋은 거죠. 자, 설비 투자. 이거는 이제 건물을 하는 데고, 설비는 기계를 들여온달지, 뭐 자동차들이 온달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운수장비. 운수장비의 제일 큰 게 뭘까요, 인천에서? 비행기. 비행기가 뭐 비싸니까 우선 뭐 몇 대만 들어와도 확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인천에는 바퀴가 많은 차들이 많잖아요. 그런 중장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박 뭐 몇 척 들어오면 확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기계류인데, GRDP 증가에 기여하는 거는 어느 겠냐는 거예요. 운수장비하고 기계류 중에. 비행기, 물론 운수업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기계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기계류는 GRDP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하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기계류 증가가 좀 많은 게 좋죠. 자, 지식재산 생산물. 이거는 이제 소위 머리하고 관련된 거예요. 기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인데, 연구개발 분야하고 기타 둘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어느 게 기여를 하느냐? 이거는 어느 거라도 다 기여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느 거라도 많으면 좋은 거죠. 재고는 뭐 별 이렇게 뭐 작은 데다가 별 기대를 안 하고요. 이렇게 그 투자 구조가 인천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인천의 투자가 바뀌어 왔냐? 총 투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 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그 투자의 비율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사이에 전국의 투자 비율은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요때 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인천의 투자가 전국 투자를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네요. 그죠? 투자가 많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네요. 투자가 많으면 현재 소비는 줄어드니까 현재는 만족이 적지만 장래에 기대할 게 크죠. 이거를 나눠봤어요. 건설, 설비, 지식재산, 재고 해갖고 전국과 인천을 한 거예요. 실선이 인천이고 점선이 전국입니다. 건설, 요때는 오히려 인천이 낮고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2014호 요 거간에는 낮고 최근에 좀 높았다가 지금 비슷해졌어요. 건설이 제일 많은데 지금 이런 상태고, 설비 투자는 전국이 이렇게 있는데 인천이 전국보다는 계속 높여왔어요. 설비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운수장비하고 기계류라고. 이게 전국보다 높게 왔어요.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인천이 전국을 따라온 적이 없어요. R&D. 지금도 인천시에 R&D 담당자가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R&D 예산 확보를 위해서 움직여야 할 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런 거에 비해서 건설 담당하는 공무원들, 설비랑 관련된 공무원들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인천이 조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놓고 다시 한번 좀 투자 종류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우선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는 조금 더 타임 스팬을 넓혀서 2000년대 초서부터 쭉 보니까 쭉 높아왔어요. 그러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어요. 쭉 높아왔던 이때 2000년대 중반 2015년 이때는 왜 이럴까요? 건설 투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기에서 보니까 주거용 건설 투자가 이때 이렇게 많았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경제 자유구역 건설 시기예요. 이때 엄청난 건설 투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붐이 일단 스톱이 된 게 2014, 15년 이때 오면서 그때 인천에 14, 15년 요때는 이제 비주거용 건설 투자가 오히려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GRDP에 더 크게 기여를 하느냐. 건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장래를 봐서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면 토목 투자인데 토목 투자가 전국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SOC 투자 요즘은 SOC 투자가 요새 이제 생활형 SOC 투자 뭐 이쪽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갖고 SOC 투자에 그렇게 크게 안 하는데 인천은 특히 뭐 요 근래에 봐갖고 무슨 기공식 뭐 이런 거 참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SOC 투자, 토목 투자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설비 투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있는데 그동안에 과거서부터 쭉 보니까 인천에 설비 투자가 이렇게 와서 근래에는 설비 투자가 좀 높은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운송 장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인천이 월등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14%, 전국 평균은 7%, 15% 대 7%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배가 높아요. 인천이 전국보다 배가 높은 이유가 뭘까? 공항, 항구. 공항, 항구가 있으니까 운송업, 운수업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송 관련 장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운송 장비가 많으니까 이거는 GRDP 중에 운수업 투자예요. 그런데 운수업 비중이 인천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높지만 인천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에요. 제조업이 훨씬 높은데 제조업,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설비 투자, 기계 비용은 전국 평균을 거의 하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없으면 뭘 해요? 사람 몸으로 해야지. 땅을 파는데 사람이 삽으로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1인당 뭐 소득이니 뭐 이런 게 훨씬 높은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설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무슨 운동한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들고 뛰고 미고 뛰어요. 우리는 건설 현장 가면 사람을 못 봐. 기계만 띠그덕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지 못 봐요. 그러니까 1인당 생산성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겠냐는 거예요. 이게 북한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전국과 인천을 비교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설비 투자가 1인당 생산성을 좌우하게 되고 그게 인천의 생산성을 GRDP를 제약을 하는 요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뭐 운송장비 늘어나는 걸 막을 이유는 없지만 이쪽을 훨씬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는 기계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더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직원들 일 열심히 하라고 보는 것보다 기계를 하나, 신기술로 된 기술을 사줘야 그 직원이, 그러니까 소위 1인당 노동 장비율을 높여야 노동 생산성이 커지면서 결국은 기업체의 생산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인천의 수준이 이렇다라는 거를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다 하는 거죠. 자, 투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입니다. R&D 투자인데 4차 산업혁명 뭐 하는 거죠? 전에와 달리 하는 거를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이에요. 옛날하고 달리 하는 거.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 그거를 지원하는 업, 그게 사업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중에 디자인, 설계. 그러니까 소위 경제를 서비스화하는 거. 그래갖고 물건이 사람과 소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화가 사람과 소통을 하고, 밥 짓는 것도 사람이랑 얘기를 계속해요. 그 사람이 뭐 하면, 뭐 사람을 시켜요, 거꾸로. 이런 게 전부 다 지식재산 생산물인데, 이게 투자가 되지 않고 앞으로 생산성을 크게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인천이 전국에 비해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격차가 커지고 있으면 이건 심각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에 있어서도 전부 떨어지는 거예요. 전국 평균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한국판 뉴딜인데, 뉴딜이 나누어서 인천에서 지금 인천형 뉴딜이라고 그래갖고 또 3가지 파트로, 뭐 3+1 해갖고 4가지 파트로 하고 있어요. 디지털 뉴딜이 됐건 그린 뉴딜이 됐건 바이오 뉴딜이 됐건 이거에 기반에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뭐를 어떻게 우리가 해요? 지금 한국형 뉴딜 정책이 보면 과거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와 달라지는데 이거를 수요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수소차, 전기차, 내가 수소차를 사야 되겠구나, 전기차를 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혁명의 우리 뉴딜 정책에 따라갈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수소차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전기차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풍력발전소 내가 건설해야 되겠구나, 공급 쪽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 쪽에서 따라가야 되겠어요? 공급 쪽에서 따라가야 되겠어요? 인천이. 공급 쪽에서 따라가야 그게 인천의 부가가치가 돼요. 그렇게 가자면 얘가 뒷받침 안 되면 연구 개발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따라가고 공급을 하겠어요. 사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디지털 분야, 뉴딜 분야, 그린 이쪽 분야가 다 세계 최상급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인천이 거기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 인천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박차를 가하고 따라가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천의 투자를 3가지 분야를 나누어서 쭉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출 구조의 소비와 투자까지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그동안의 실물 경제를 설명을 하면서 산업 생산서부터 소득, 그 다음에 지출, 여기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인천 땅에 관한 거예요. 인천 땅에서 얼마나 만들어서 얼마를 썼느냐에 관한 거지, 한 사람당 얼마냐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인천 시민 한 사람당 그래서 얼만큼을 만들고
얼만큼을 지출하며 얼만큼을 버느냐 이건데, 이거를 넘어가기 전에 1인당 경제지표를 쭉 설명을 드릴까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천의 인구 대비 지역 내 총생산 요 격차, 이게 아마 인천 지역의 거시경제의 모든 문제점을 한마디로 종합한 거일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인천의 인구는 5.7%인데 인천의 GRDP는 4.7%라는 얘기예요. 5.7%의 인구가 4.7%를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에. 그러면 뭐 1%밖에 차이 안 나네? 그게 아니고 5.7% 인구가 4.7% 갖고 나눠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가 모자래요? 4.7하고 5.7하고 치면 근 2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1인당 20%가 적게 버는 거예요. 1%가 1%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한 5%만 차이가 나도 배가 아플 텐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진짜 허리가 꺾어질 일이죠. 이게 격차가 지금 직할시로 인천이 광역시로 바뀌었을 때 이 정도 인천이 더 잘 살았어요. 전국 평균보다. 그게 쭈르르 내려와 갖고는 오히려 지금 1% 정도로 적어졌단 말이죠. 앞으로 이게 더 줄어든다면 참 다행이죠. 어떻게든지 줄어들게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는, 지금 봐갖고는 글쎄 추세로는 만만치 않은 추세다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조금 더 추세를 보기 위해서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인구 비중, 이거를 주요 시도하고 비교를 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보니까 서울이 이 GRDP 비중이 이렇게 25%에서 내려가고 있고, 경기도는 16%에서 25%로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부산, 인천, 대구가 뭐 살금이 내려가고 있어요. 인구 비중 다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인천은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나눈 거, 1인당 GRDP, 그걸 보니까 인천은 이 정도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서울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부산, 대구 내려가는데 기울기가 인천이 제일 심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인천에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전기는 여기서 두 가지예요. GRDP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거냐, 인구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거냐. 인구?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잘라서 보내요? 못 사는 사람만 골라서 내보내요? 안 되잖아요. 그런 방법은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천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1인당을 쭉 보니까 1인당 생산은 지금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 평균의 인천이 80% 수준이고, 순위가 광역시 중에 4등, 전국에서 17개 시 중에 12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벌어들인 거, 지역 내 총소득은 84% 4등, 9등이래요. 그러니까 요지로 하면 1인당 소득과 생산, 그러니까 총소득과 생산은 뭐 평균 뭐 그런 정도,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개인으로 보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개인은 소득, 내가 버는 거. 그러니까 뭐 정부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우리 가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버는 거. 이걸로 하니까 전국에서는 8등인데 광역시 중에서는 8개 중에 7등이에요. 8등이 어디냐? 대구인데 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
번 거 갖고 우리가 쓰잖아요. 쓰는 거는 얼마나 쓰느냐? 벌어야 쓰잖아요. 여기에 민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계고 개인이 가계니까 사실상 통계는 거의 같은 통계예요. 인천이 11등 중에 소비가 전국 17개 중에 11등, 광역시 중에는 꼴찌예요. 그러면 버는 거 갖고 쓴 거 몇 퍼센트나 쓰냐고 따지니까 인천이 이것도 거의 꼴찌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해서 버는 거는 지역 내 총생산 땅덩어리로 인천의 전국의 총생산이 1900조 정도 되는데 인천이 88조 4천으로 3등이에요.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등, 8개 시도에서 3등이니까 그래도 중상위, 그죠? 이 정도 되는데 1, 2등 빼고 3등이니까 총소득 마찬가지예요. 중상이에요. 이거 다 합친 거, 이전 소득까지 다 합친 총처분 가능소득 그 정도 돼요. 그런데 1인당으로 따진 거는 7등, 8등. 그러니까 요지는 우리 인천시는 전국으로 치면 중상층 도시예요. 근데 그 시민은 중상층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바닥.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지역이 크다, 잘 산다 그러면 누가 폼을 재요? 시정이 폼재야지. 근데 인천 시민은 아이고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야지요. 이게 우리 1인당 경제지표에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다시 얘기하면 인구보다 GRDP 비중이 작다.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왜 이러냐 요거를 좀 분석을 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요. 그거 드려야 나중에 설명하는 이유는 사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분석을 하고 나서 실물시장하고 묶어서 같이 분석을 해야 돼서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는 인천의 경기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는 어떤 한 지역이나 나라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을 경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득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매출액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합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갖고 그걸 합쳐서 만들어요. 인천에서는 인천연구원이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시도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한국은행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인천에서는 연구원에서 하는데, 그 경기 지표는 보통은 세 가지로 나눠요.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경기 지표, 지금 현재를 판단하는 지표, 과거를 판단하는 지표. 근데 과거는 지나서 다 아는데 뭘 판단해? 그러니까 이걸 보통 안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는 것과 현재를 보는 그런 경기 지표를 만드는데, 그 경기 지표가 궁극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는 뭘 맞추려고 하는 거냐? 지역 내 총생산이에요. 지역으로 치면, 국가로 보면 GDP, 총생산인데, 이 지역 내 총생산은 두 가지로 나눠서 뭐 명목하고 실질이 있는데, 명목은 그때그때 가격으로 계산한 거고 실질은 물가 올라간 건 뺀 거예요. 인천의 발전소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발전소가 1년에 이익이 많이 날 때는 한 5조, 4조 이렇게 더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기름값이 뚝 떨어지면, 기름값 떨어졌다고 전기요금 내려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이익이 퍽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물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가 조정을 한 게 이제 실질인데, 어느 게 됐든 이거를 잘 맞추는 게 경기 지표예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를 보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과거보다 미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이 경기 지표가 얘를 맞추는데, 이걸 보면 제일 좋은데, 성장률을 보면 좋은데, 성장률은 아무리 빨라도 1년 전, 2년 전 지표. 그래서 경기 지표를 할 수 없이 만드는데, 그 경기 지표가 잘 안 맞기도 하거니와, 인천의 이 실제 움직이는 경기가 문제예요. 성장률이 문제예요. 자, 자세히 보면 빨간 게 인천이에요. 파란 게 전국이에요. 올라갈 때는 쭉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가요. 그죠?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전국이 뭐 마이너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천은 더 내려갔겠죠. 어쨌든 이렇게 전국 가는 것보다 더 오르고 더 내려가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불안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천 경기의 특징이 불안정해요. 경기가 불안정하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불안정해지죠. 그 인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1년에 한 점씩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이에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이게 전국하고 보면 인천이 더 움직여. 이거를 불규칙성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내려가는데 전국이 한 번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면 인천은 서너 번을 거쳐서 내려가는 거예요. 불규칙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인천 경제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인천 연구원만 못 맞추는 게 아니고 누가 해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인천은 다른 데보다 빨리 먼저 나빠져요. 그러면 나빠지는 게 빨리 나빠졌으면 좋아질 때 먼저 좋아지면 되지. 그건 또 반대야. 좋아질 때는 또 뒤늦게 좋아져요. 뒤늦게 좋아져서 갑자기 팍 올라갔다가 남 나빠지기 전에 더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 우선 첫 번째는 인천의 산업이 변화를 하는데, 이 제조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서비스가 늘어났는데, 그리스하고 독일하고를 지난번 그 국제 위기 때 보면 그리스는 막 꺼졌어요. 라틴권, 그리스, 이태리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북구 이쪽은 버텼어요. 뭔 차이예요? 여기는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커요. 제조업이 생산하는 거는 사람이 안 쓰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써서 없어지는 거를 만드니까 그거를 계속 썼으면 안 돼. 서비스, 예를 들어서 관광, 요새 코로나 때 관광 안 가잖아요. 안 가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경기가 나빠지면 팍 줄어드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많아지면 경기 변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의 제조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서비스가 커지면 인천이 불안정해지죠. 그런데 다른 데도 다 그런데 뭐 인천만 그러냐? 제조업이 줄어서 서비스업이 커지는 경우와 서비스업이 커져서 제조업이 줄어드는 경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인천 제조업체가 그동안 많이 떠났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니까 인천에 들어오지도 못하거니와 인천에서 클 방법이 없어요. 나가야 돼. 그 다음이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우리 저 과장님 정도 되시면 잘 아실 텐데, 중국이 한참 막 이렇게 할 때 너도 나도 보따리 싸갖고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간 업체는 대개는 큰 토지를 의존하는 그런 데예요. 왜? 이걸 팔고 거기 가서 사면 여기서 벌고 거기서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가령 뭐 목재에 의존하는 피아노 공장 뭐 이런 거,
땅덩어리 넓어야 되거든요. 그게 거기 가면 더 넓은 땅을 더 싸게 사고 여기 있는 거는 비싸게 주고 가는 거예요. 이걸 산 사람들이 그럼 제조업체가 나갔으니까 거기 제조업체가 들어가면 될 텐데 그걸 산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할 생각을 한 거예요. 토지 분할을 해갖고 필지 분할을 해갖고 이걸 어떻게든지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고 허가를 안 내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영세 임차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화가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떠난 자리 그 사람들은 다 서비스 업체로 들어가고 여긴 영세 업체가 들어오면서 제조업이 위축이 되면서 서비스업이 커지니까 제조업이 위축된 만큼이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운수업 비중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운수업은 물건을 막 만들 때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미 물건을 다 만든 다음이에요. 경기가 좋으려고 그러면 그때 막 만들어야 돼요. 근데 경기가 나쁘려고 그러면 만들 이유가 없죠. 그 운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송업이 큰 인천은 쉬어야 돼. 경기가 나쁘려고 그러면 이미 나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인천에는 완제품 공급보다는 중간 제품. 그 다음에 내가 파는 게 아니라 납품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이 이제 겨울이니까 지금쯤 옷 만드는 회사, 인천에 옷 만드는 회사는 어느 계절에 옷을 만들고 있어야 될까요? 네? 내년 봄이나 여름쯤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짧은 거는 3개월. 왜냐하면 어음 기간도 보통 9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통은 6개월에서 이제 9개월 정도 선행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여름 경기가 어떨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르니까 과거로 돌아갑시다. 내년 여름이 지금 경기가 좋아. 내년 여름이 경기가 나쁠 걸로 예상이 돼. 그러면 옷 주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당연히. 지금 예상인데 여기는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먼저 하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예상이면 여기는 예상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자, 경기가 좋아졌어. 찬바람 불고 있다가 경기가 좋아졌어. 그러면 미리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내년 여름에 경기 좋아진다니까 주문해야 되잖아요. 주문 안 해. 그 왜 안 하는 거냐? 재고부터 팔고, 재고. 인천이 재고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재고 소진을 인천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 다 팔린 다음에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가져와 하면 인천은 밤새야 돼요. 급격히 경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할 때 선행하고 상승기에는 후행한다. 그 결과가 짧은 상승기를 갖고 긴 하행기를 갖는다. 그런 특징이 인천의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경기 변동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실물 경제를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그거를 요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이걸 다시 보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한번 그냥 리마인드를 해서 짧은 시간에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들으셔도 되고요. 지금 요거를 통해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생각도 좀 다지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인천은 경제 구조는 통계 자체가 산출액,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 이런 통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그리고 총 버는 소득, 총처분 가능 소득, 이걸 다 앞에서 말씀드려왔던 거예요. 우선 산출액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뭐 중간소비, 뭐 부가가치 이렇게 있는데 요 산출액에 해당되는 게 투입 산출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지역 내 총생산을 업종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를 산업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보려면 지역 내 총생산을 봐야 되고 생산성, 투입 산출 구조를 보려면 요 산출액 통계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와 소비, 구성이나 추이를 보자고 하면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통계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 그래서 본원소득, 지역 내 생산, 총생산에다가 밖에서 벌어온 거, 여긴 땅이고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사람이 순수하게 벌어온 거, 벌어간 거 빼고 벌어온 거 더한 거, 요거를 더한 게 이제 총소득이 되는 거예요. 총본원소득. 여기에다가 이유 없이 밖에서 준 거, 그걸 순수치 경상 이전 소득, 요걸 더한 게 총처분 가능소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여기는 지출 구조, 요거는 배분 구조. 그래서 요거를 다 정리해서 지역 내 총생산에다가 본원소득, 역외소득 더하고 그래서 본원소득 계산하고 거기다가 이전소득 더해서 총처분 가능소득 계산하는 요 과정이 이제 소득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 표 하나에서 요거를 전체를 다 우리가 종합해서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보면 얼른 안 들어오니까 요걸 지금 단위가 조원인데 요걸 퍼센테이지로 바꿔서 다음 표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자, 100이라는 부가가치를 얻으려면 인천은 258 이 정도를 매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천의 부가가치율은 258분의 158 39.4인가요? 40% 정도 돼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40%가 인천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낮다는 거예요. 서울보다 10%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100을 풀었을 때 40을 버는 데다가 주겠어요? 100을 풀었을 때 50을 버는 데다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이거의 비율, 소위 부가가치율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산업구조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안에 중간 소비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우리 안에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100이라는 원자재가 들어가면 28.8만 인천에서 만들어요. 나머지를 다 밖에서 들여와요. 그것도 국내에서 들여오면 좀 난데 해외에서 엄청 많이 들여와요. 그래서 인천 내부의 생산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 투입구조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지역 내 생산을 쭉 보니까 순생산물세를 빼고 부가가치만 갖고 이제 산업별로 나누어서 산업구조를 파악을 하는데 제조업이 대강 보니까 30% 정도 되고 서비스업이 한 60% 되고 나머지가 10% 정도 돼요. 그런데 제조업에 보면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중요 그 업종을 보면 우리 자동차 주로 하는 여기 전기전자 뭐 비금속 광물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7% 8%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높죠. 여기에 부가가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데 각각의 부가가치율을 높여야 될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쪽이 비중이 지금 62%인데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40%에서 60%, 70%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도소매업, 우리가 도소매업이 굉장히 많은, 도소매업자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예요. 운수창고업 하는 사람, 도소매업자보다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 11%예요. 전국 평균이 한 4%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높아요? 이게 공항이 있어서 그래요. 공항에 면세점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버는 게 인천에 떨어지면 좋은데 소득에는 안 잡히고 생산에만 잡히는
문제점도 아울러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도섬의 음식 숙박은 많은데 사방에 음식점인데 3%도 안 돼요. 2.7%, 2.5%밖에 안 돼요. 사업 서비스업이 지금 7%인데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평균 수준에 따라하려면 지금 이게 한 12% 수준쯤 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만큼을 만들어서 팔아갖고 이만큼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지출하고 그걸 소득을 얻는데 만약에 인천이 외부랑 단절대학 안에서만 거래를 한다면 이 세 개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밖에서 벌어오고 와서 벌어가기도 하니까 이런 게 하나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라고 밖에서 주기도 하고 우리가 주기도 하고 그런 거가 이전소득이 있어갖고 이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요거랑 기본적으로 같은데 요거를 100이라고 쳤을 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출이 한 70, 그러니까 소비가 한 70 정도 되고 투자가 한 30 정도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소비 지출이 여외 소비 지출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정부 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좀 작다. 이게 한 20% 정도가 될 때까지는 좀 올라가는 게 좋겠다. 투자에 있어서는 건설 투자에 있어서 SOC 투자가 너무 적고 주택 투자에 너무 의존을 한다. 그 다음에 설비 투자에서는 운송 장비보다는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높아서 노동자 1인당 자본 장비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득은 지난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피용자 보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개인 보수 비중이, 개인의 소득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전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인천에 100이면 인천은 총처분 가능 소득이 105 정도, 작년 같은 2017년 같으면 10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산 대구는 이게 120 정도 된다. 인천은 그냥 벌어서 그거 자기가 쓰는 거에 그치는데 부산 대구는 다른 데서 벌어오거나 주고갖고 쓰는 것만 해도 훨씬 더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인천의 실물 경제에 관해서는 전부 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사항.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이 같이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네. 예, 지금 질문이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제조업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설비 투자된 것도 같이 줄어들고 네. 있느냐 하는 내용이신. 예, 예. 뭐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조업체로 생각하라면 제조업이 줄어드는 건 생산이 줄어든 거일 수 있고요. 네. 제조업체가 줄어든 거일 수 있는데 제조업 생산이 줄어든 거라면 생산 설비는 그냥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때는 가동률이 떨어지죠. 지금 가동률은 굉장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인천의 같은 경우는 이제 70%에서 그 80% 그 사이 정도를 유지하는 게 한 8% 뭐 이런 정도 유지하는 게 정상인데 요즘은 60%대 이렇게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가 제조업체가 인천에 못 들어오고 있는 업체가 나감에 따라서 설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총량은 추세적으로는 줄어든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전국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전국보다 많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나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조업 설비 투자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많은 논의가 있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정책이라는 게 일단 인식을 하면 그 인식된 상황을 공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고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책으로 실시행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인식관 과정, 공유 과정, 그다음에 합의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선 제조업에 관해서는 그래요. 크게 봐서 경제는 고도화되면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커져요. 그래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이 돼요. 그렇다고 제조업이 불필요해지냐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조업 자체가 서비스화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조업하면 굴뚝산업 등에서 예에서 보는 것처럼 물건을 만드는 데 주로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디자인하고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을 시켜서 이게 그전과 다른 물건을 사람과 소통하는 물건을 만드는데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내에 만드는 부서만 옛날 만드는 부서만 갖고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설계, 디자인, 이 나머지 파트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분할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조업 자체가 서비스화가 돼요. 나아가서 제품 자체가 그전에는 사람이 하는 이런 인건비 비중의 그런 비중이었는데 원재료비 비중이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제품이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제조업 제품의 가격 중에 거의 대부분 서비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품의 서비스화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설비 이런 게 제조업이 줄어들고 위축되는 것 같지만 나머지가 서비스업 부분이 그런 부분이 보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설비는 제조업에만 설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서비스업도 엄청나게 이제는 설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학교에도 옛날에는 그냥 백목만 있으면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슬라이드서부터 각종 장비가 영상 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병원이 옛날에는 청진기만 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장비가 있어야 병원이 되잖아요. 설계, 이 문화, 예술, 교육, 사회 전부 다 이렇게 대규모 설비 장치 산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비가 그전처럼 이렇게 제조업에 국한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서 또 다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비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게만 되지는 않는다.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인천에 지금 이제 질문은 인천은 이제 우수 인력의 외부 유출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인천에 이제 인력 관련해 갖고는 이제 그러니까 인천에서 키운 인력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천의 산업을 고도화함에 따라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가령 지금 우리가 인천은 산업을 키우면서 가급적이면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해오는 겁니다. 어렵지만 이제 안에서 키울 수가 있어요.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해오면 지금 그런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엔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천에 있으면 앵커 기업이 들어와 갖고 인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기업은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들어와 갖고 생산에 참여를 해요. 인천 생산에 잡혀요. 그런데 그 소득은 갖고 가요. 그럼 인천은 땅 빌려주고 소득 내준 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앵커 기업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뽑다 보면 인천 사람도 뽑을 거다. 그 다음에 인천 사람이 들어가서 고급 기술을
익히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와서 그 안에 들어가는 중간 원자재를 인천에서 조달하고 그러므로 해서 인천에서 생산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인천의 그 고급 인력의 수급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인천에서 키운 인력이 인천에서 고급 인력을 키웠다거나 아니면 고급 인력으로 클 사람들이 자라는데 이 사람이 일할 자리가 인천에 없으면 나가는 거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인천 사람들의 꿈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자라서 밖으로 나가는 게 꿈이라면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나간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하이엔드 첨단 기업이 들어올 때 거기에 맞는 공급 기업,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여기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소위 무슨 빌리지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바이오 빌리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남동공단하고 송도를 묶어갖고 뭘 하겠다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이쪽에 해갖고 우리가 키운 인력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점점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따라가서 인천에서 그만한 부가가치를 이루도록 하는 거.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거랑 연결이 되는데 꿈이 있잖아요. 여기서 막 열심히 해서 출세를 했어요. 본부장이 됐어요. 애들은 서울서 가르치고 싶네. 그래서 서울로 가갖고 서울서 인천을 출퇴근하게 되는 거예요. 인력이 유출이 된 건가요? 고급 기업을 유치를 해왔어요. 왔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서울서 경기도에서 모셔왔어요. 이 사람이 다 출퇴근해요. 출퇴근하는 그 사람은 편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나가는 인력도 뺏기지 말아야 되겠지만 들어온 인력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인력 문제로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정주 여건, 내부의 편의시설, 그 다음에 접근성, 이동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온 사람이 눌러 살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산단이나 이런 하이엔드 산업 단지를 만들면 그 옆에 직원들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아파트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공원 만들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인천 사람이 되면 그 생산도 인천 거일 뿐 아니라 그 소득도 인천이고 그래서 인천이 더 발전한 인천이 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인천은 브런치 먹고 애들하고 딱 이렇게 애들 태우고서 공원 거니는 이런 멋있는 데다 사진 한번 봐라. 그 야경 우리나라 어디보다도 멋있다. 이렇게 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산업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이런 여건이 다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이나 어떤 산업 그 육성책을 만들면서 그게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특히 산업정책에서는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곳.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임기 여성이 머물러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그러면 제 강의가 그동안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또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